오빠의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해줬으면 해. 난 그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이 아이, 우리 아이야. 닥쳐.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야. 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아니, 민우. 진아는 내 친동생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 이유다. 저는 제가 이런 악몽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낯선 호텔에 서서 남편이 문을 쾅쾅 두드리는 모습을 보며 진아, 문 열어 라고 화를 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엄습했고 내 손은 차갑다. 민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발을 들어 문을 힘껏 밟았다. 쾅! 문이 휙 열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항상 존경하는 남자, 모두가 훌륭하고 모범적인 사업가로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는 을 하셨습니다. 벌거벗다. 담요를 상체를 덮기 위해 급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제 시누이 진아는 거기 서서 타올을 들고 눈을 붉히며 떨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민우는 깜짝 놀라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죽음의 침묵이 방을 뒤덮었다. 그리고 진아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다. 저 임신했어요. 공간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민우는 누군가에게 배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한 발짝 물러섰다. 뭐야? 그는 비명을 질렀고 눈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시고 천천히 목소리를 내셨고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진아, 내 친동생이 아니야. 갑자기 현기증이 엄습했다. 나는 현기증이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줄 알았다. 민우는 죽어서 서 있었다. 그는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찬 눈을 아버지에게 돌렸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가족 대화인 양차분히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너에게 숨겼어. 나는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진아, 내 친동생이 아니야. 민우는 숨을 헐떡인다. 우리 앞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알고 있다. 우리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가족이 완벽하다고 느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저도요. 저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나를 당황하게 했다. 알고 보니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그의 수양 여동생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였다. 믿겨지세요? 저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지역인 서울 강남에 사는 32살 지혜라고 합니다. 외견상, 저는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견고한 사업을 가진 의사, 세련된 인테리어를 가진 고급 아파트, 누가 봐도 부러운 결혼입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어. 그 화려한 껍데기 뒤에는 하루하루가 가슴속에 맴도는 불안감이 있다. 나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단지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뭔가 모호하지만 점점 나를 숨막히게 하는 담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안다. 민우의 여동생인 진아는 예전부터 항상 착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그녀는 관심을 끌기를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썽을 피우는 일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는 이상하게 변했다. 더 이상 순진한 여동생이 아니라 진아가 갑자기 신비로워졌다. 그녀는 더 많이 나가고 밤에 이상한 데이트를 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옷을 잘 입고 마치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그녀만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제서야 미심쩍은 세부사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주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목소리가 속삭이고 서두르고 때로는 누군가가 들을까봐 두려워 발코니로 걸어간다. 나는 도청하기 위해 여러 번 우연히 지나가는 척했지만 완전한 이야기로 엮일 수 없는 몇 개의 단편적인 단어만 잡았을 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지나는 친구들만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그저 웃기만 하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대답하기 전에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 나는 그것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안다.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발견했을 때 나의 의심은 더욱 격렬해졌다. 한 번은 저녁에 우연히 그녀의 밤을 지나가다가 침대 밑에 작은 가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날 저녁 지나가 나오자 참지 못하고 슬쩍 뜯어보았다. 생각보다 많은 옷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툼한 돈뭉치를 모아놓은 것뿐이었죠. 그녀가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두 번째 전화기, 그리고 시내 고급 호텔의 로고가 있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몸이 차가워요. 진아는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해요. 진아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를 마주보았다. 누나가 제 가방을 열었어요. 제가 한 말이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숨을 몰아쉬며 마치 용서할 수 없는 죄악으로 막 잡힌 것 같았다. 하지만 부인하거나 설명하는 대신 진아는 제게 다가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무섭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거 아닌 거 건들면 안 돼, 지혜야? 몸이 뻣뻣해요. 그 말은 진아답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알던 착한 여동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고 낯설고 위험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뭐 하고 있니? 그 돈은 뭐야? 저 열쇠는 어디에 쓰는 거죠? 진아는 입술을 오므리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할까 말까 생각한다는 듯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말 알고 싶어요. 알았다면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심장이 더 뛰는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해요. 진아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허리를 굽혀 핸드백에서 두 번째 수화기를 꺼내 화면을 통해 손가락을 훑어내게로 가져갔다. 화면을 보면 온몸이 얼음장 같다. 사진입니다. 사진은 호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중년 남자의 사진이다.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 얼굴이었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부유한 사업가다. 이 남자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자마자 말했다. 나는 꿀꺽 삼키고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진아. 제가 이 일에 연루된 건가요? 그녀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자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어떻게 생각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알던 착한 신우이 진아는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 뭐 하는 거야? 너는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니?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진아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지혜야.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이 한다면? 연니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몸에 피가 응고드는 것을 느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녀는 이제 내가 알던 진아가 아니다. 그녀는 누구입니까? 왜 그런 무서운 사건에 연루된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침묵할 수 없다. 나는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아마 진아를 지켜보는 것은 훨씬 더 나쁜 악몽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바쁜 척하며 관심 없는 척하고 그녀가 집을 떠날 때 진아가 조용히 따라오려고 했다. 나는 그녀가 학교에 가거나 적어도 여느 때처럼 카페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진아는 상류층만을 위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곧장 차를 몰았다. 내 안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그녀의 발걸음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멀찍이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는 진아의 실루엣에 눈을 꼭 붙였다. 하지만 호텔 문이 저절로 열리자마자 나는 아연실색했다. 값비싼 점장을 입은 품위 있는 중년 남자가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추측하지 않아도 그가 그녀보다 적어도 25살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낯설지도 않고 사교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친밀함과 위험으로 가득 찬 비밀 관계의 눈이다. 민우한테 전화하는 번호를 누르자 손이 떨렸다.
내 목소리는 급하고 숨이 끊어졌다. 오빠, 당장 여기로 와야 해요. 저는 그랜드 서울 호텔에. 진아. 그녀는 낯선 남자와 여기에 있어요. 불과 15분도 지나지 않아 민우는 달려들어 얼굴이 시큰둥하고 눈빛이 날카롭게 노여움을 자아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를 긴장한 듯 바라만 보다가 호텔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우리가 프런트로 다가가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밤을 예약했습니다. 702호 맞죠? 나는 숨을 죽였다. 민우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놈의 702호실, 진아의 입에서 방금 튀어나온 그녀는 종업원에게서 열쇠를 받아들고 동행한 남자에게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우의 손은 꽉 조이고 그는 온몸이 뻣뻣하다. 나는 그가 이렇게 화난 것을 본 적이 없다. 아무도 말을 안 해. 우리는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우리 10분 기다립시다. 라고 민우가 무서울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미해나지 않는다고 그녀가 생각할 만큼 10분은 한 세기처럼 길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흐르는 가슴 속에서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망설임 없이 우리는 곧장 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다. 702호 문 앞에 섰을 때 목이 메는 것을 삼켰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문을 세게 찼다. 진아,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내부는 완전히 조용했다. 그는 더 세게 두들겨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거의 으르렁거렸다. 우리는 내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 열리다. 여전히 대답이 없다. 나는 현관 안의 공기가 타탁해지는 것을 느꼈고 마치 문 바로 너머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진아 아니야? 시아버지께서 강 회장을 하셨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온몸이 뻣뻣하고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한마디도 내지 못했다. 민우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빠? 민우가 말을 더듬자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당 위원장은 서둘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옷깃을 정리했고 차가운 눈빛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고 태연하게 말했다. 너희들 여기서 뭐해? 그 질문은 도전처럼 울려 퍼졌다. 복도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나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반응을 기대하며 민우를 힐끗 쳐다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돌처럼 서 있었다. 진아는 호텔 샤워 가운을 걸치고 방 회장의 등 뒤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놀라거나 겁먹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눈빛에는 후회가 없다.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목쉰다. 진아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고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정말 알고 싶어요? 아니면 알고 그냥 무시하는 건가요? 나는 아연실색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진아의 말은 감히 맞설 수 없는 진실을 찌르는 칼처럼 울려 퍼졌다. 강 회장은 살짝 웃었고 웃음은 등줄기를 시리게 했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마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셨으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말은 도전일 뿐만 아니라 경고이기도 하다. 무언의 협박. 나는 다리가 풀린 것처럼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이 현실이고 악몽인지 합식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이 순간부터 이 가족 중 누구도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마치 주변 공간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며 머리가 멍해졌다. 민우는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고 그의 눈은 크게 부릅뜨고 파란 힘줄이 관자놀이 양쪽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았고 내가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믿을 수 없었다. 진아는 시아버지 바로 뒤에 서서 손이 떨리고 온몸이 얼음장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참백하여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빤히 내려다보며 감히 누구의 시선도 마주치지 못했다. 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민우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의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거의 기력을 잃었다. 그의 질문은 공기를 가르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왜곡된 현실을 직시하는 칼날과 같다. 시아버지는 힘있고 부유한 남자를 하고 항상 모범적인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지금은 여전히 침착하고 얼굴에 동요조차 없다. 후회하는 기색도 두려움도 죄책감의 표시도 없었다. 그는 그저 한가롭게 조끼 손목을 가다듬고 마치 이것이 가족의 일상적인 대화인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았다. 들어와, 대화가 필요해. 저희요, 대화요? 나는 온몸이 차가웠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 근데 민우는 더 이상 침착할 수가 없어요. 그의 분노는 억누를 수 없는 폭발적인 화산 같았다. 순식간에 그는 달려들어 아버지의 멱살을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 조였다.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멀리 있는 몇 명의 호텔 직원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들은 멀리서 초조하게 지켜보기만 했다. 시아버지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발버둥치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은 그의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낮고 확고했다. 그렇게 행동할 필요 없어, 민우. 그 말은 민우의 노여움에 기름을 부은 불길 같았다. 질병. 방금 제 여동생이랑 잤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 말이 청천벽력처럼 울려 온몸을 떨게 했다. 그 전만만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웠다. 나는 삼키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머릿속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이었다. 진아가 흐느껴 울면서 그녀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반항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무서웠다. 방에 공기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쓰러질 것 같다. 이건 악몽이야. 끔찍한 악몽을 꿨는데 깨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진아는 부들부들 떨려 올려다보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입술은 살랑살랑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나는 귀를 쫑긋 세워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저 임신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우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듯 풀썩 주저앉았다. 방금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아를 노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도요. 방 전체가 무서운 침묵에 빠졌다. 강박적인 침묵.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무도 감히 뭐라 할 수 없다.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으르렁거리며 방 안의 긴장된 공기를 찢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가 그렇게 자제력을 잃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진아는 뒤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눈빛은 단성의 빛이 없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찰싹. 뺨을 때리다. 민우는 진아가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세게 때리며 팔을 휘둘렀다. 처절한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내 마음을 똑바로 때렸다. 나는 그가 누구, 특히 내 여동생과 손을 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정신 차려, 진해익. 민우의 목소리가 산산조각 나고 분노와 고통이 섞였다. 우리 아버지야. 나는 조용히 죽었고 온몸이 석상처럼 경직되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리 멀리 갔다. 시아버지가 곧바로 다가와 진아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새처럼 그의 품에 안겨 숨을 곳을 찾았고 눈빛은 신뢰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 넘긴 다음 고개를 들어 민우를 집요하게 응시했다. 아니, 그는 무섭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아는 내 친동생이 아니야?
그 말에 민우 씨도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똑히 말해. 민우는 이빨 사이로 삐걱거리는 듯 한마디 한마디 목소리를 냈다. 시아버지는 이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받아들인 듯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눈에는 심한 피로가 감돌았다. 우리에겐 불륜이 있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진아.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야. 얼어붙은 듯한 공간. 내 숨결이 가슴속에서 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각체세포에서 솟아오르는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민우는 눈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도는 듯 호흡이 급해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를 숨겨왔습니까? 그는 비명을 질렀고 얼굴의 근육 하나하나가 스트레스로 인해 심하게 흔들렸다. 시아버지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진아를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당연한 것을 설명하듯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진아. 나는 방금 한 칼에 심장을 찔린 기분이었다. 숨을 못 쉬겠어요. 소리 지르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몸이 안 움직여요. 민우는 거기 서서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조이고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1초 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는 달려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찰싹. 무거운 주먹이 강퇴잔을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의 한쪽 뺨은 붉고 입꼬리는 피를 흘렸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 민우는 상처받은 야생동물처럼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진아는 소리를 지르며 시아버지를 부축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고 오빠에 대한 분노였다. 당신은 이기적이야.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눈물이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사랑을 몰라. 나는 몸을 차갑게 느끼며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지옥이다. 우리 모두 깨어나지 못한 악몽.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사라졌고 아무도 시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전화도 문자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그가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방그룹은 리더의 부재로 혼란에 빠졌다. 신문은 서울의 최고 권력자는 어떻게 사라졌을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다. 진아도 감히 언급할 수 없는 임신을 안고 서울을 떠났다. 나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작별 인사로 짧지만 차가운 몇 줄의 편지를 민우에게 남겼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날 잊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잊어? 우리가 어떻게 이 가족을 파괴한 악몽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저랑 민우 씨는요? 우리는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계속 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안에서 썩었을 때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시간이 모든 것을 퇴색시킬 것이라고 계속 시치미를 떼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민우가 가족의 오래된 사진을 들고 베란다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걸어가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리는 것을 들었다. 기억나요?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는 진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굴 기억하니?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이 칼에 베인 것 같았다. 민우는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저는 제 여동생이 보고 싶어요. 기억나요? 모든 게 이렇게 되기 전에 그동안 민우 씨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분노도 아닙니다. 마치 그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용서할 수 없는 대신 사이에서 반으로 찢어진 것 같은 끝끝내 고통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돌아섰다. 우리는 계속 살려고 노력했지만 저녁 식사는 무섭게 조용해졌다.
우리의 눈이 우연히 마주쳤을 때 모든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민우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본다. 그는 더 조용해졌고 내가 사랑했던 따뜻함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가 더 이상 우리 방에서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소파에서, 사무실에서, 심지어 집에 오지 않는 밤도 있다. 내가 물었을 때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이해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 이미 허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진아가 사라진 지 석 달 후 나는 집까지 배달된 소포를 받았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이걸 열었는데 안에 있는 걸 보면 온몸이 차가워요. 사진첩. 사진 한 장마다 진아가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들이 찍혀 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다. 진아 가방에 서 있는 마지막 사진, 손에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있고 아버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다. 강민우. 사진첩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숨이 턱턱 막혔다. 말도 안 돼. 저는 믿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진은 제 결혼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민우 작업실로 달려가 책상 위에 사진을 던지자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설명해 주세요. 민우는 사진들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시선은 출생증명서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당신이 부인하기를 고대하고 그것은 모두 누군가의 더러운 게임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세 단어만 말했다. 미안해.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영원히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